오늘 두 분의 또 전략들 봐야 되니까 김영민 매니저의 전략 네. 뭘로 오늘 갈까요? 저는 오늘 이제 저점 매수.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코아시아처럼 팹리스 기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어제부터 좀 쓰는 표현이 마지막 퍼즐이 이제 맞춰질 건가. 이 마지막 퍼즐이라고 하는 건 결국 IT 업종. 지금 이제 웬만한 낙폭과대 업종은 다 좀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인데 철저하게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포함해가지고 반도체 IT 딴의 종목들만 좀 소외가 좀 되고 있거든요. 외국인들 수급이 안 좋은 것도 아니에요. 지금 올 들어서 최장기간 지금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6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코스피 시장을 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또 현대차, 기아 이런 종목들이 잘 못 움직인다. 특히나 이게 IT 업종이 너무 좀 소외되고 있어서 미국 시장과의 좀 이 분위기 차이, 온도 차이를 좀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요 주제를 좀 선정을 했고요. 제가 이제 제주는 곰이 부리고 점점점 요렇게 이제 타이틀을 했는데 결국 이제 반도체 밸류 체인에서 놓고 보면 생산하는 기업들은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생산을 하는데 별로 남는 건 없고 돈은 결국은 팹리스 회사들이 다 가져간다. 지금 미국에서 최근에 좀 이슈가 됐었던 게 AMD가 인텔의 시총을 넘어버렸잖아요. 인텔이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 200조가 채 안 되고 인텔은 거꾸로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거고 AMD는 최근에 이제 주가가 반등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시가총액이 지금 220조 원을 넘기고 있고 오늘도 뭐 나스닥 지수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지만 5% 넘는 강세가 좀 나타났거든요. 엔비디아는 지금 어제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무려 628조 원이에요. 삼성전자보다도 지금 시총이 더 크거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설계를 전문적으로 하는 팹리스 기업들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크게 성장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또 반도체 설계 자산 특허를 많이 갖고 있는 기업으로 알고 있는 ARM이라는 기업 있잖아요. 요 ARM이라는 기업이 아직도 이제 시장에 지금 M&A 매물로 지금 출회되어 있는 상황인데 반독점 규제 때문에 어떤 특정 기업이 이 ARM이라는 기업을 통째로 먹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뭔가 이제 좀 연합을 좀 구축을 해가지고 지분을 추가적으로 인수하는 그런 방향을 지금 타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의 지금 반도체 지수는 사실 제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차트를 한번 좀 보여드려 보면 되게 가파르게 지금 V자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3080까지. 지금 이렇게 상당히 좀 큰 폭으로 6월 달에 어찌 보면 얻어맞았던 거를 단번에 지금 다 만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너무 또 반도체 종목들이 좀 소외되고 있다. 그래서 뭐 모든 업종들을 다 볼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좀 팹리스 기업들 아까 제가 뭐 코아시아 말씀드리는 겸해서 팹리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가 조금 살아나면 미국 시장과 조금 동조화되는 종목들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우리가 지금 뭐 반도체 정부에서도 계속 반도체 산업 육성해야 된다 이러면서 인력 양성부터 해가지고 투자와 관련된 세액 공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을 해 나가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자꾸 파운드리라든지 생산 쪽에만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연구개발 그 앞단에 있는 이 설계 자산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 인력들을 좀 많이 양성을 좀 해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또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 관련된 종목들은 앞서 제가 시간의 특징주로 말씀드렸던 코아시아 가장 대표적인 또 팹리스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의 이제 또 팹리스 역할을 하고 있는 AD 테크놀로지라는 기업도 있어요. 이 기업도 사실 한때 시장에 조금 주목을 좀 많이 받았었던 게 대만의 TSMC하고 팹리스 디자인 하우스 역할을 하다가 TSMC를 버리고 지금 삼성전자를 택했거든요. 지금까지는 악수였다. 사실 지금 TSMC가 너무 잘 나가고 있고 삼성전자가 조금 이제 힘들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좀 악수였지만 어쨌든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쪽을 지금 또 집중적으로 투자를 좀 하려고 계획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뭐 성장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고 그다음에 최근에 상장된 종목 중에서는 가온칩스. 이 가온칩스는 ARM 방금 말씀드렸던 또 ARM의 디자인 하우스 역할을 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텔레칩스라든지 어부 반도체 이런 기업들은 MCU라든지 차량용 반도체 설계를 또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팹리스 회사이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이 지금 되게 좀 안 좋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좀 따로 그룹핑을 해가지고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선택을 좀 해주시면. 픽을 좀 하면은 오늘은 가온칩스. 뭐 계속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이 팹리스 기업들의 가치를 좀 따라간다라고 봤을 때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다음 주쯤 되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휴가 복귀하시고 아마도 신동빈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대한 얘기가 분명히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또 이제 뭐 이런 투자나 또 M&A 이런 이슈가 좀 부각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수혜주로 가온칩스 어제 종가 정도 근처에서 매수를 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써있는데 HLB 리뷰는 뭐지? HLB는 어저께 제가 그 어제인가요? 추격 저점에서 소개해드렸던 종목인데 우리 또 그 광고 얘기도 막 맞아요. 그래서 신문 광고. 어제 제가 이제 제약바이오 폐암 학회도 있다. 요거 좀 관심 있게 가져보자. 관심을 좀 가져보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HLB가 아까 제가 알테오제 말씀드렸던 거하고 같은 논리예요. 결국은 HLB도 외국계 자금이 상당히 좀 강하게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정고점 근처까지 상당히 좀 강하게 슈팅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었거든요. 장중에 네. 한 10% 가까이 올라갔고 최근에 이제 폐암 신약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췌장암 지금 적응증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임상 결과들이 나오니까 예전에 우리가 그 젠백스라는 기업이 있잖아요. 그 젠백스라는 기업이 췌장암에 도전을 했다가 그게 안 되니까 위암 갔다가 대장암 갔다가 뭐 온갖 것들을 다 했는데 지금 치매 같죠? 네, 지금은 치매, 알츠하이머 쪽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 HLB도 약간 지금 이 그 리보세라닙 요 파이프라인이 여러 가지 적응증에서 실제로 근데 또 임상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들이 조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학회 모멘텀이 이제 9월까지 조금 이어진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HLB가 어찌 보면 이제 항암제, 항암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들의 주가를 거의 뭐 끌고 가는 대장주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HLB와 뭐 관계사들, HLB 생명과학, HLB 글로벌 뭐 이런 기업들이 전부 같이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종목의 어떤 인덱스, 특히 항암제 개발하는 종목들의 인덱스 역할을 하는 종목이니까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약간 돌발성으로 질문을 하면 이 화면하고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원고대로 사실 가야 되는데 뭐 결론은 바이오는 그냥 오른 겁니다. 지금. 그냥 오르는 네, 거죠. 그냥 네. 수급으로 오른 거예요. 바이오뿐만 아니라 지금 게임도 그냥 오르는 그냥 거예요. 오르는 사실 거죠. 어제 위메이드 그게 뭐 상한가 갈 재료는 아니거든요.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유메이드 주주분들한테 네. 큰일 나요. 네. 자, 그다음에 김영 매니저는 하여튼 오늘 시스템 반도체의 경쟁력 팹리스에서 저점 매수 전략으로 가온칩스를 조금 선택하셨고 이거는 지금 나가는 거는 정영민 차장의 네. 얘기죠. 낙폭과대 숏 커버. 숏 커버 제가 원고는 숏 카바라고 썼는데 커버가 맞을 커버 거예요. 그러면 좀 이렇게 잘 커버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죠. 원래 이렇게 우리의 그 좀 오래된 그런 정서상? 네, 정서상 좀 이렇게 아 발음으로 좀 그렇죠. 가야 뭔가 좀 이렇게 딱 와닿는데 사실 이렇게 이 관련된 얘기를 두 분께서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맞추기 오늘 뭐 묻어가기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본의 아니게 오늘 이렇게 자꾸 네, 쪼꼬부 그렇게 얘기를 됐어요. 해버려가지고. 아이고. 네. 네. 어쨌든 뭐 어제는 게임과 신약 관련된 바이오의 강세였기 때문에 이게 이제 투자자들한테 가장 큰 고민이었었던 종목군들이었죠. 그리고 시장 대비 반등도 좀 늦었던 그런 종목들이고, 근데 이제 요 종목들의 특징 공통점을 좀 찾아본다면 상반기 내내 이제 엄청난 공매도가 몰렸었던 부분. 그리고 이거를 또 굳이 수치적인 거를 좀 끄집어내 보자면 지금 기준금리는 한미가 역전이 됐지만 5년물과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미국 금리가 더 낮습니다. 그 임계치가 딱 데드크로스가 나는 순간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매수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플러스 이제 중국에 관련돼서 성장주를 바라보던 자금들이 일부 좀 유입되는 뭐 이 정도로 좀 요약을 할 수 있는데 뭐 말씀드렸듯이 딱히 이유는 없어요. 네. 그냥 이것 때문이다 이렇게 좀 한마디로 요약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플러스 좀 정책적인 압박이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공매도에 대해서 약간의 좀 선제적인 이제 그런 수급이 어쨌든 코스닥을 좀 들어 올리는 이제 이런 상황인데 뭐 이마저도 사실 공격적인 매수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쇼커버적인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그리고 뭐 이 종목들이 기본 뭐 마이너스 50%씩 가 있던 종목들이다 보니 매도세도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한정된 수급에도 굉장히 좀 탄력 있게 좀 반등이 나온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개인들의 선택의 시간이죠. 이거를 또 이 시간에 말씀드리면 굉장히 어려운데 이제 기다릴 것인가. 마이너스 60%가 이제 마이너스 45%가 됐는데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서 바꿔 탈 것인가 또 뭐 아니면 이걸 또 현금화를 할 것인가 좀 고민이 되실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펼 수 있는 전략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네. 성향에 따라서 많이 나뉘기 때문에 뭐 굉장히 좀 한정적인 이제 그런 전략으로 볼 수 있는데 뭐 저는 가능하시면 좀 별동대를 조직을 했으면 좋겠어요. 뭐 어떻게? 일부 종목을
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좀 일부라도 매도를 해가지고 그래도 좀 이렇게 굴러가는 것들을 좀 바라보시다 보면 물론 지금 한 2달간의 흐름을 보면 가만히 계신 분들이 뭐래도 하셨던 분들보다 반등에 대한 수익률은 좋을 거예요. 무조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정말 뭐 매일매일 귀신 같은 매매를 하지 않는 한 아니면 뭐 이렇게 바닥 대비 한 100% 올라간 종목을 잡지 않는 한 그냥 갖고 계셨던 종목들이 왜냐하면 순환매가 워낙 빨리 돌았기 때문에 근데 뭐 지금부터는 저는 약간 지수가 크게 오르기도 크게 빠지기도 어려운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한 달 정도 좀 횡보할 그러니까 지수 자체는 그럴 가능성이 있고 거래 대금도 한 13조에서 15조 정도 나온다면 이건 계속 순환매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그거에 좀 참여를 해보자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제 일부 종목들 뭐 지금 마이너스 40% 50% 깨진 것들에 일부를 매도를 하셔가지고 좀 별동대 같은 이제 그런 자금을 마련하셔서 좀 매매를 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나름대로의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은 저는 이제 수급만 보고 눈높이를 맞추는 두더지 잡기 전략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뭐 경기 하강, 침체 요런 키워드가 상반기에 뭐 물가, 인플레이션 요 키워드를 대체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경기 민감주를 넣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렇기보다는 저는 어쨌든 좀 수급에 관련돼서 뭐 계속 말씀드리는 그 소울리스 네. 영혼 없는 매매를 그 별동대를 좀 이용을 하셨으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역시 그 쭉 공매도가 많았던 종목들 중에서 쇼커버 좀 세게 들어오는 그런 종목들을 쭉 열거해드리면 뭐 큰 의미는 없어 보여서 그 중에서 좀 선택을 해보자면 전 LX 세미콘, LX 세미콘. 김영 매니저가 이 종목을 팹리스 중에 다행히 빼주셨더라고요. 네. 뭐 좀 등치 큰 종목인데 뭐 서로 너무 피해가려고 하지 마세요. 네, 지금 또 분기- 어때? 뭐 네 종목 내 종목이 어디 있어? 분기 영업이익이 1,000억이 나왔어요. 네. 1,000억이 넘게 나왔습니다. 지금 1조 5천억 정도의 시가총액이니까 물론 이제 뭐 디스플레이 관련돼서 또 중국 쪽 관련돼서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더딜 수는 있다고는 봅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편한 자리는 맞는 것 같고 여기서 좀 그 코스닥에서 손에 꼽히는 또 공매도 많은 종목이거든요. 이거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쇼커버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장비 얘기를 하면 2차 전지 장비 얘기를 하면 사상 거의 1티어의 얘기가 나왔었던 종목이 CIS인데 네. 이게 매물화가 되면서 왠지 모르게 공매도가 확 쌓이고 어느 순간 장비주 이 리스트에서 좀 사라졌거든요. 관심에서. 근데 요 종목도 쇼커버가 좀 들어오는 이제 그런 종목으로 좀 분류를 좀 해봤고요. 그 위에 이제 뒷단이 뭐 바이오니아, 첨보, BH 뭐 이런 종목들이 공매도가 많은데 쇼커버가 들어올 수 있는 이제 그런 여력이 좀 있어서 네. 오늘 주제는 쇼카바도 매수다. 오케이. 그러면 요 종목들이 쇼커버가 좀 빨리 나올 수 있으니 단기적인 그런 좀 매매로 접근해보는 그런 전략으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뭐 화면 정리로 그냥 정착하죠. 네. 네. 바로 넘어가서 시간이 좀 늘어지는 것 같은데 어차피 뒤에 또 종목이 있으니까 두 분의 오늘 전략은 정경민 차장은 낙폭과대 쇼커버 이래서 추경 매수 전략으로 종목 뭐죠? LX 세미콘하고 CIS. 네, 두 종목하고 그다음에 김현 매니저는 팹리스, 가온칩스 저점 매수 이렇게 전략해 주셨네요.